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요가 마인드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작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 인생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 왜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단정히 하고 나가기 전엔 옷 매무새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마음의 거울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그는 단순히 나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해 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 이 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모른다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탐구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한 번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방황하던 중에 인도로 여행을 갔고 거기서 명상을 접했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중이란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잡념을 다 버리고 나면 본질이 보인다. 그 뒤로 잡스는 기능이 많은 기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쓸데없는 걸 다 덜어낸 가장 본질적인 기계, 바로 아이폰을 만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우린 대부분 감정을 겪고도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게 놔둡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그냥 울고, 불안하면 핸드폰을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먹는 걸로 달래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감정에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BTS의 RM 김남준 씨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전 세계 수많은 팬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어렵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기초 운동 같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항상 남들에게 잘해주고 착하고 성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왜 이렇게 저는 항상 힘들까요? 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 안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으려면 늘 착해야 해. 이 믿음 때문에 그녀는 싫은 말도 못하고 쉬고 싶다는 말도 못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싫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구나. 그 뒤로 그녀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했고 쉬는 날엔 아무 죄책감 없이 쉬기 시작했어요. 마음도 매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요가를 할 때 우리는 몸을 늘려주죠. 딱딱해진 관절과 굳은 근육을 풀어줘요.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 쌓이는 감정,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들, 그걸 들여다보고 천천히 풀어줘야 해요. 마음을 풀지 않고 쌓아두면 언젠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병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마음은 바라보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게 불안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왜 그럴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제니요가 마인드 채널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명상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때론 영어와 책도 함께 읽으며 같이 성장해 나가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할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해요. 우리는 이제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단련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각자의 어떤 의미인지 적어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요가 마인드 제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 요가 마인드의 요가 티처 제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음 공부로 감정은 왜 그렇게 쉽게 요동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아니, 더 솔직하게 바꿔볼게요.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편일까? 감정을 잘 다루는 편일까?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짜증, 외로움, 불안, 질투, 감동.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감정의 대부분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SNS에서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보면 알게 모르게 부럽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회의 중에 누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 감정은 늘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사실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곧바로 불안을 보내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분노를 보내죠. 마치 감정은 뇌가 보내는 알림 메시지 같은 거예요. 지금 너 불편해. 삑, 무언가 잘못됐어. 삑, 여기 위험할지도 몰라. 문제는 우리는 이 알림을 보면 곧장 반응부터 한다는 거예요. 짜증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공평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기도 전에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감정을 믿지만 내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와 가난을 겪으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안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자기 성찰 노트를 쓰면서 감정의 뿌리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지금 이 순간 때문인지 하나하나 구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연습 끝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죠. 심호흡 한 번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날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나 지금 화가 난다. 왜 화가 날까?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나? 이건 내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요. 30대 중반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회의 때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어릴 적부터 조심해, 틀리지 마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 그는 무의식 중에 완벽해야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불안을 계속 회피만 하니까 나중에는 작은 발표 하나에도 손이 떨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상담을 받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불안이 올라올 때 그는 이렇게 연습했대요. 내가 또 완벽하려고 하는구나. 괜찮아. 실수해도 죽지 않아. 이건 그냥 오래된 반응일 뿐이야. 그렇게 매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었고 불안이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마음 공부는 결국 감정과의 관계를 새로 짓는 연습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루는 것. 마치 요가에서 몸을 비틀고 느리듯 마음 공부는 감정을 천천히 풀어주는 일이에요.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좋아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감정은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알면 우리는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감정은 계속 오고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에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감정은 언제 요동치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같이 성장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가마인드의 요가 티처 제니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뭘까? 마음 공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마음 챙김,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마음 챙김을 강조하죠.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거 명상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숨 쉬는 거?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오늘은 마음 챙김을 정말 쉽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 챙김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 온도 좋다. 쌉싸름하네. 향 좋네. 걸으면서는 지금 내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렇구나. 감정이 올라올 때는 나 지금 약간 긴장했구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느껴진다.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뭔가 대단한 수행도 아니고 어렵게 앉아서 수련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 현대인은 대부분 2개의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과거를 볼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떠올라. 미래에는 내일 발표 잘해야 할 텐데 앞으로 난 잘 살 수 있을까? 머리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데 몸은 지금 여기에 가만히 앉아있죠. 이렇게 생각은 분주하고 몸은 멈춰있는 상태.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47% 정도를 현재가 아닌 시간에 머문다고 해요. 즉, 반 이상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챙김은 이런 떠도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명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2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연습했어요. 그 결과 스트레스가 줄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상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회사를 이끌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어요.
마음챙김 호흡, 잠깐 눈 감고 이렇게 해보세요.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숨은 차분한가? 거친가? 지금 내 몸은 긴장돼 있는가? 편안한가? 이게 전부입니다. 1분만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마음챙김 걷기입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 대신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내 몸의 리듬은 어떤지, 이게 바로 마음챙김 걷기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 짜증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 지금 짜증이 좀 났구나. 괜찮아. 그냥 그런 감정이 잠깐 스쳐가는 중이야. 이렇게 한 발짝만 떨어져서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한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 명상을 배우고 하루에 5분씩 숨을 바라보는 마음챙김을 시작했대요. 그 5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늘 긴장한 상태였는지 깨달았고 작은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전에 잠깐만 하며 심호흡 한 번. 아이가 울어도 그 울음을 멈추게 하기보다 들어줄 여유가 생겼대요. 그 엄마는 말합니다. 그 5분이 하루를 바꿨어요. 마음챙김은 감성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루에 1분, 3분, 5분씩 늘려가면 됩니다. 요가는 몸을 단련하고 마음챙김은 마음을 단련합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그걸 판단 없이 그냥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마음챙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각은 진짜일까? 우리 마음속 자동생각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때까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끝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끼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가볍게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같이 성장해가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생각은 진짜일까?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 요가티처 제니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음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질문을 다뤄보려 해요. 내 생각은 과연 진짜일까? 생각이 곧 나일까? 하루에 우리는 약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제 했던 생각, 그리고 그제 했던 생각, 그리고 더 이전에 반복을 거듭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 나 때문이야. 쟤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용히 다가와 앉아 우리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그저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생각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생각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올라오는 습관 같은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지나갈 때 도로 위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박혀서 밤새 잠이 안 오고 쟤가 날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말은 아무 뜻 없이 지나간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벌주기까지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에게 똑같은 유리컵을 주고 이 컵은 당신 겁니다 라고 말한 뒤 일부러 컵을 깨뜨려 봤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컵은 네 것이라고 한 그룹이 훨씬 더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왜일까요? 내 것이라는 생각 하나가 그 감정 전체를 좌우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컵은 그냥 컵이었어요. 하지만 생각 하나가 그 컵에 의미를 붙이고 상처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선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꾸만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저를 힘들게 해요. 스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바람을 멈춰보겠니? 생각은 바람과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그 바람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생각 바라보기. 하루에 한번 잠시 멈춰서 올라오는 생각을 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지금 감정을 만들고 있구나. 그 다음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넌 부족해, 넌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맑고 단단한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진짜 하늘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나갈 거예요. 그때마다 또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자리로 데려다 줄 거예요. 오늘은 생각은 진짜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끝으로 여러분은 지금 올라오는 생각을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가볍게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같이 성장해가요. 다음 시간에는 상처를 안고 사는 법, 완전히 치유되진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의 하늘 그저 맑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법.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의 요가 선생님 제니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5번째 시간. 오늘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또는 스스로에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사라져야만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도 있어요. 상처는 지우는 게 아니라 품는 것. 어릴 적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무릎 흉터. 첫사랑이 끝나던 날의 메마른 눈물.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했던 누군가의 말.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는 상처는 그저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감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고 지워버리려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죠. 그 아이의 엄마는 매일 밤 아이의 수술 흉터를 보며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신을 탓하며 울곤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던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나 이 흉터 좋아. 이거 없었으면 지금 엄마도 없고 나도 없잖아. 그 말에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이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이 상처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이 기억은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처를 바라보며 그래 너도 나였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 그 순간 상처는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밀어내지 말고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 방에 그때 나를 앉혀두고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버텼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잖아. 이 짧은 대화가 과거의 당신을 위로하고 지금의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흙탕물 위에 떨어진 비는 흙을 더 흐리게 하지만 깊은 연못 위에 떨어진 비는 고요함 속에 스며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얕을수록 상처는 더 큰 파장을 남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어지면 상처조차도 고요하게 스며들 수 있어요. 상처는 때때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상처가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를,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고 믿고 싶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안고 사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처를 안고 살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서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다 같이 더 성장해 가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고 미래로 흔들릴 때 현재에 뿌리 내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가 선생님 제니입니다. 요가 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그러나 늘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내일 발표 잘할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과거의 실수,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스르륵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곤 해요. 한 스님이 제자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아니면 못 마신다. 제자가 말했죠. 스님, 내일도 있잖아요. 스님은 빙긋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의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다. 오늘의 이 마음, 이 차 맛, 이 향기, 지금뿐이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지만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을 느끼는 5초. 눈을 감고 내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왼손, 오른손에 닿는 공기의 감촉, 앉아있는 엉덩이의 무게, 입안의 침 한 방울까지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각.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지금이라는 작은 평온 속으로 돌아옵니다.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장면,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쯤은 있으시죠? 누군가의 웃음, 햇살 아래 커피 한 잔, 아이가 잠든 얼굴. 그 장면이 우리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각을 오늘도 만들어 보세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 지금 이 순간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순간인 줄 아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기적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한 줄의 시 읽어볼게요.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당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감정들, 그 모든 게 지금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우리 뇌는 늘 다음 할 일,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나를 찾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갑니다. 지금 숨 쉬는 이 호흡,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지금 느끼는 이 온기.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 인생을 상상하며 살게 돼요. 마음 공부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철학도 어려운 명상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 나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문장 들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찾던 평화의 시작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은 늘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행복은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용히 마음에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여기에 있나요?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삶은 다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더 성장해 나가요. 다음 시간에는 비워야 채워지는 이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지혜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가 마인드 제니입니다. 왜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을까? 혹시 지금 돈도 사람도 성취도 어느 정도는 갖췄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어요.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알아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더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도 어느 순간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싶을 때가 찾아오죠.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물이 가득 찬 바가지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쳐요. 바닥은 젖고 물은 흘러 사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이미 가득한데도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우려고만 하니까 결국 마음도 관계도 삶도 넘치고 망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남긴 말 중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줄였고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비웠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단순하게 비우는 연습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움이 혁신을 채워줄 공간이 되었죠.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상하죠? 우리는 뭔가를 갖고 나서도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나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짐, 혹시 느껴보셨나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게 정말 내 것이 맞는가? 이 질문 하나면 비움이 시작됩니다. 비운다는 건 단순히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먼지 쌓인 창문을 닦으면 빛이 다시 들어오듯 마음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 욕심, 기대를 덜어내면 이미 그 안에 있던 평온이 드러납니다. 가을 나무는 잎이 떨어질 때 절대 붙잡지 않아요. 떨어뜨려야 다시 피어나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 지나간 기회, 내려놓아야 할 걱정들. 그걸 놓아야 비로소 다음 계절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읽어볼게요.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다. 무언가를 비울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여백을, 내 삶의 방향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오늘은 비어야 채워진다는 주제로 조용히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면 그건 지금이야말로 비울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끝으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생각하시는 것 중 무엇을 비우면 좋을지 딱 떠오르는 거 하나씩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가면을 벗고 마주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의 제니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하죠. 저는 땡땡 회사에 다녀요. 땡살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진짜 당신인가요? 우리는 매일 역할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런 이름도 직업도 평가도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왔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많은 이름표를 붙이게 되죠. 착한 딸, 책임감 있는 아빠, 성실한 직원, 재미있는 친구. 그 이름표들은 우리가 설명해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 이게 진짜 나인가?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늘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있고
다들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힘들고, 말하고 있지만 진심은 자꾸 삼켜지고, 그게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한 모습, 보여줘야 하는 나일까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 슬픔이 말하죠.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감정들이 주인공인 장면이 나와요. 그중 슬픔이라는 감정은 처음엔 모두가 외면해요. 너무 우울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슬픔이 말해요. 슬퍼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그게 네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에 우리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말, 요즘은 쉽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 힘을 갖기 위해선 먼저 그 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화나 있는 나, 불안한 나, 실수한 나, 완벽하지 않는 나. 그 모습까지도 숨기지 않고 조용히 껴안아주는 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상담사가 10년 넘게 자기를 괴롭혔던 죄책감을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상담사가 한마디 했죠. 괜찮아요. 당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었던 말 아닐까요? 너는 그냥 너여서 괜찮아. 무엇을 이루었던, 실패했던 지금의 너도 괜찮아.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은 어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방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지금 나는 어떤가요?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나요? 나는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나요? 이 질문들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진짜로 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한 문장 읽어볼게요. 진짜 나와 마주한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가면을 벗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만약 요즘의 나를 잘 모르겠다면 그건 새로운 관계나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끝으로 여러분은 각자 나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다들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더 성장해가요. 다음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의 용기, 그 진짜 의미에 대해 같이 마음 열고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당신으로 살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의 용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가마인드의 요가 선생님 제니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엔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예쁘다는 기준, 잘났다는 기준, 성공했다는 기준,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날까봐 사람들은 늘 자신을 깎고 바꾸며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를 잃어갑니다. 칭찬받기 위해 억지로 웃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숨기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원하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지? 하고 멈춰서게 돼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한참 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했고 나를 좋아해달라고 애썼다. 그게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 더 큰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감옥에서 나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마치 아무 노력 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진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흉내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대로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다 하는 신뢰. 그 신뢰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들풀은 들풀대로 피고 나무는 나무대로 크는 법. 들풀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해바라기는 벚꽃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저 그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피어나는 것. 그게 자연의 질서고 존재의 진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답게 삶을 살아가는 법.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들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그 누구의 평가도 그 어떤 기준도 당신을 대신 정의할 순 없어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한 문장을 가슴속에 조용히 떠올려 주세요. 나는 나여서 괜찮다. 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각자 나는 어떨 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지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밥 먹을 때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음식을 안 남기는 습관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다. 같이 뭐든 좋으니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볍게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더 성장해 가요. 다음 시간에는 무너지지 말고 잠시 기대요. 지친 마음을 위한 이야기로 함께 쉬어가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오늘도 그저 존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잠시 기대요. 안녕하세요. 요가마인드의 요가 선생님 제니입니다. 이럴 땐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날이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지 그런 날엔 어쩌면 무너지고 싶어져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습니다. 광고 속 사람들은 늘 웃고 있고 SNS 속 사람들은 늘 멋지고 바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괜찮은 날이 있어요. 눈물 나는데 울 곳 없고 지쳤는데 쉴 곳이 없고 괜찮다고 말해야 하니까 더 괴로운 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날에는 그늘에서 쉬어가도 괜찮다. 세상에 맞서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스스로를 안아주면 된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늘 괜찮은 척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괜찮아. 다들 힘들잖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말들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괜찮지 않은 순간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오래 애써왔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울면서 엄마 품에 기대는 일이죠. 기댈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댈 수 있으니까 울 수 있고
울 수 있으니까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기대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 정말 많이 애썼어. 오늘은 그냥 기대도 돼. 이 말 하나가 마음속에 따뜻한 불을 켜줄 수 있어요. 오늘의 한 문장 들어볼게요. 무너지지 말고 잠시 기대요. 그게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에요. 삶은요, 항상 강하고 단단하기보다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울고 그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땐 그저 기대세요. 오늘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듣는 동안 혹시라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쓸어준 것처럼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각자 나는 뭘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지 알려주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영화 보면서 쉬는 걸 가장 좋아했었는데 요가를 알고 난 후로는 요가할 때가 제일 힐링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자의 힐링 노하우를 가볍게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더 성장해 가요. 다음 시간에는 놓아야 비로소 오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